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래생활 디자인은 사실 차량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오늘 주제가 이거죠. 지금 굳이 무리해가지고 비싼 차 사면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제 개인 견해를 전달 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걸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했더니 지금은 진짜 좀 기다려야겠구나라고 걔도 납득을 하길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테슬라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자동차의 개념 자체를 다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전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전기로 굴러가서 좋은 게 아니라 이 OTA 기능, 오버 디 에어라는 이 기능이 테슬라에만 지금 제대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차량 기능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요. 카메라, 센서, 제어 컴퓨터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일단 다 갖추어 두고 나머지 기능들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게 하는 거, 이게 바로 OTA 기능인데 이게 테슬라에서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됐냐? 자, 똑같은 차인데 OTA로 차량 그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소프트웨어 제로백 속도, 자동차 속도가 향상하고 충전 시간이 단축이 됐었고요. 또 안 되던 기능, 외부 카메라로 블랙박스 기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디스플레이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재생이 됩니다. 자, 또 서먼 기능, 호출 기능 있죠. Come to me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오는 거. 이것도 원래 안 되던 기능인데 생겨난 거고요. 또 요거는 웃겼죠. 게임 기능이 어느 날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싱 게임을 저렇게 주차해 놓고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리고 요거는 도그 모드. 걔랑 같이 다니다가 마트 장 볼 때 내가 잠깐 나가면은 도그 모드를 켜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 걔한테 적당한 온도를 설정해 두고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저런 화면을 띄워두는 거죠. 별거 아닌데 차에 갑자기 무슨 기능이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자율주행 기능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자꾸 발전하더라. 최근에는 신호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도로에서도 신호등에 맞춰서 차가 정지했다가 알아서 가는 거. 그리고 우측 상단에 지금 여자분 뛰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아이콘도 저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AI가 알아보는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저렇게 자전거도 알아보고 또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도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안 되던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계기판에 뜨는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테슬라 안에는 저렇게 내부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저게 지금 활용이 없어요. 기능이 없는데 카메라를 왜 설치했겠습니까? 자, 테슬라의 전략은 앞으로 뭐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쓰일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달아두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저걸 뭐 이제 졸음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딩 쉐어 할 때, 로봇 택시 할 때 운전자 감시하는 차량 내부 용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봇 택시로 카 쉐어링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계속 향상하다 보면은 내가 차량을 안 쓸 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로봇 택시 서비스. 그러면은 이렇게 참여했을 때 연간 소유자는 약 3,700만 원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참여하건 말건 중요한 건 뭐죠? 아니, 이 테슬라를 사게 되면 앞으로 또 무슨 기능이 생겨날까? 또 자율주행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기대감과 설렘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장 기대감이 생기는 자동차 타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새 기능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장치를 사서 설치하던가 차 자체를 바꿔야 되죠. 근데 이거는 똑같은 하드웨어를 제대로 갖춰두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새로운 기능을 갖춰두게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를 타게 되면은 5년 뒤에 내가 고속도로에서 뭐 하고 있을까? 5년 뒤에 막히는 도로에서 내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국산 자동차는 그런 게 아직 없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뷰티풀 코란도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 반자율주행 기능 성능도 보여드렸는데
저는 강의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그 반자율주행 기능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황을 보아하니 아니 한 해 한 해 다르게 기능이 자동차들이 너무 달라지니까 지금 비싼 차를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고, 마침 이 코란도가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반자율주행 기능 레벨 2.5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저렴하게 산 거죠. 몇 년 동안 일단 타려고. 근데 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용해본 어떤 최신 기술보다도 저한테 제일 도움되는, 제일 만족스러운 기능이 이 뷰티풀 코란도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에요. 아니 고속도로 운전할 때 그리고 막힐 때 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진짜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만족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인터넷에 연결된 차가 아니에요. OTA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만족은 하고 있다가 어떤 짜증나는 일이 발생이 됐냐면 다음에 새로운 리스펙 코란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음성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은 업데이트로 이제 기능 향상을 하게 해주던지, 아니 이런 기능 이용하려면 저는요 차를 바꿔야 돼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더라고요. 쌍용 어째 지금도 되게 위기에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 전기차 쌍용에서 내보낸다는데 설마 전기로만 끝내진 않겠죠. OTA 없이 갈 거면은 그냥 뭐 희망을 버리는 게 쌍용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그럼 지금 테슬라 사면 되지 않냐, 그 좋은 차 지금 사면 되지 않냐 생각이 드시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걸 사면 지금 자율주행 넣고 뭐 보조금 받고 해도 알아보니까 한 6, 7천은 들어가더라고요. 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모델 Y도 이제 출시되잖아요, 한국에. 근데 그렇게 6, 7천이나 주고 샀는데 차량 꼴이 이 모양이다. 차량 완성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KBS 그 프로그램 보니까 요즘 테슬라를 사자마자 강남에 업소 들러가지고 보수부터 하고 간다면서요. 떨어진 부분 수리하고 이런 거. 아니 6, 7천이나 들였는데 문제는 뭐죠? 몇 년 지나면 테슬라도 이제 제조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그럼 지금 6, 7천 주고 사는 건 좀 호구짓이잖아요 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요? 좀 말이 좀 심했어요. 또 문제는 테슬라 지금 서비스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서비스 센터도 2곳뿐이 없고, 아니 국산차도 수리비 아깝죠. 수리가 좀 귀찮은데 수입차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수입차에 학을 뗐어요. 부품 수리비라든지 과정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부품 오는데 몇 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슬라는 오죽 더 하겠냐고요. 저도 작년에 차 새로 뽑자마자 옆에서 아저씨가 골목길에서 주의 안 하고 해가지고 박아버려서 문짝 2개를 갈아버렸거든요. 내가 주의한다고 해도 그런 사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를 타다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배터리 기술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테슬라도 좀 앞으로 미래 배터리 기술과 비교하자면 좀 그렇잖아요. 현대 전기 자동차가 내년에 나오는 게 20분 급속 충전에 450km 간다고 그러고,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에 뭐 800km 간다고 하고 충전 기술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또 사기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거면은 내년에 현대 전기차 시리즈 나오는 거 보고 사셔야 되죠. 현대 전기차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놓을 생각이긴 한데, 내년에 나오는 건 아이오닉 5라고 해가지고 이런 컨셉형 모델은 이래요. 포니 모델을 이제 재해석한 거고, 진짜로 이런 모습은 아니고 양상형은 아이오닉 5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전에 자동차와 달라진 점,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스트레이트 형식, 배터리를 아래 깔아버리는 거예요. 테슬라도 이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는 점이 차체는 소나타급인데 내부 공간은 팰리세이드보다 더 넓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나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억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대자동차 내년에 OTA 서비스 한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과연 얼마나 좋을지,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거 나오는 건 일단 보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90년대에 컴퓨터 한 해가 다르게 발전했죠.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한 해가 다르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성능이 슬슬 뭘 사더라도 비슷한 순간이 오잖아요.
이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컴퓨터, 스마트폰은 기껏해야 몇백, 몇십만 원인데 차는 몇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샀다가 또 몇천만 원 산다는 건 좀 부담이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냐. 또 기다리셔야 되는 이유, 기존의 자동차 업계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점점 따라가고 있죠.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의 완성도가 점점 좋아져서 이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게 가장 사실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게 함정이고, 근데 자동차 구매 기준이 다 다르죠. 나는 남들 눈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르쉐라든지 뭐 고급 벤츠, BMW 이런 거 사시면 되는 거고, 엔진 소리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나는 기능 같은 건 됐고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사고 싶어. 그리고 보조금이 지금 잘 주기 때문에 지금 사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나나 볼트를 사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돈이 없어서 테슬라는 생각을 못했고 코나를 원래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알아보다가 왜 못 샀냐면은 코나를 지금 계약하면 인도받는 게 1년이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드는 생각이, 뭐야, 그럼 나는 1년이나 뒤처진 차를, 아웃데이트된 차를 사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더라고요. 그것도 3천만 원 넘는데, 코나 EV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기존의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은 업데이트 없는 자동차를 사시게 된다라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네시스 GB80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생각하다가도 에휴, 어차피 사봤자 저거 기능 업데이트 안 되잖아. 그럼 억울할 것 같아서 못 사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초창기에 나왔을 때 여전히 내가 무슨 쓸모 있어 라고 하면서 피처폰 쓰시던 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도 다 넘어가셨거든요, 이제는.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살 거냐, 바퀴 달린 스마트폰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대세는 아무래도 미래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 너무 높다. 아이, 그런 기능 뭐가 쓸모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셨다가도 내 친구의 차는 계속 성능이 업데이트되는 걸 보면은 후회하실 가능성 너무 높은 것 같다. 자,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실 테슬라도 지금 5G 연결이 안 돼 있는 어떻게 보자면 불완전한 커넥티드 카잖아요. 그래서 5G가 연결된 자동차, 이건 한 5년 뒤에나 상용화 될까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5G까지 제대로 망이 돼가지고 연결이 된다면은 그때 진짜 미래 자동차는 콘텐츠를 담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또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를 구매하는 기준에 이 OTA는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차의 기능 자체를 아예 업데이트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버그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 중에 이제 빠그라져 가지고 차가 멈춘다든지 그러면은 주차 중에 물론 하게 되지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특히나 주행 중에 버그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고 있지만 또 위험성도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못 산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버티자, 코란도로 버티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모델 Y까지도 고민을 해봤다가 그 단차 문제, 완성도 문제, 배터리의 성능 뭐 이런 거 고려해서 참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다 개인의 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취향에 따라서 일단 제가 아는 내용은 일단 전달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